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마니또입니다. 오늘은 2026년 주식시장 전망을 두고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명의 시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톱니와 캐시 우드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사람 모두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왜 오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여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026년을 대비해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할지 명확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내년에 우리가 투자하는 7개 섹터 ETF를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할지 그 방법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톱니와 캐시 우드 그리고 윌슨 이 세 사람의 2026년도 시장의 공통된 의견에 대한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의견으로는 미국 경제는 붕괴가 아니라 둔화 후 재가속된다는 겁니다. 침체 가능성은 낮아지고 기업 실적은 완만하지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준은 극단적 긴축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월가 세 사람의 공통점은 AI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있다는 겁니다. 생산성 혁명 그리고 기업 이익률 구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단 속도와 가격이 문제라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속도로 AI 시대를 발전시킬 것이며 그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세 사람 모두 일치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세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낙관적인 인물, 펀드 스트렛의 톱니입니다. 톱니는 2026년은 강세장의 영장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톱니의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2026년은 거품이 아니라 실적과 이동성이 받쳐주는 상승장이다 라는 겁니다. 톱니는 지수 전망은 S&P 500 기준으로 약 7,700전으로 내다보고 있고 연평균으로 보면 과하지 않은 두 자릿수 수익률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톱니는 왜 오를 수 있다고 보는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준은 시장의 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었고 금리 인하가 시장의 침체나 아니면 공황 대응이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금리 인하 시기의 과거 사례로 보면은 이 국면은 주식시장의 우호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업 실적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AI 도입으로 인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화로 이익률이 개선되고 빅테크뿐 아니라 정통 산업까지 AI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아직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나 기관 모두 혹시 다시 폭락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로 적극적인 매수를 지금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과열이 아니라 불신 속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이 톱니 전략을 요약해 보면은 조정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이고 유망 섹터로는 기술주 그리고 금융, 에너지, 인프라 섹터이며 시장을 타이밍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장 체류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즉 정형적인 강세장 연장론으로 톱니의 전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톱니의 유망 섹터와 우리가 투자하는 7개 섹터 ETF들과 비교해보면 금융 섹터를 빼고는 기술주, 에너지, 인프라 섹터에 우리가 모두 투자하고 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캐시 우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캐시 우드는 방향은 맞지만 2026년은 험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시 우드의 26년도 예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AI는 진짜다. 하지만 2026년은 투자자 멘탈을 시험하는 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캐시우드가 보는 핵심 리스크를 살펴보면은 진짜 위험은 AI 거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AI 거품을 말하지만 그녀가 보는 진짜 리스크는 금리의 재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캐시우드가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건 AI 투자는 초기 자본 지출이 너무 크고 관세 및 돈 풀기로 물가가 재상승하여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압박이 생겨 조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 금리가 캐시우드의 우려와 같이 금리 재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의 멘탈을 시험할 정도의 조정이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금리 동결은 할지는 몰라도 금리 재상승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캐시우드의 26년도 전망을 보면은 승자 독식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즉, 모든 AI 기업이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소수의 압도적 승자 구도가 되고 다수의 실패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캐시우드는 지수 투자보다 선별 투자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ETF로 7개 섹터에 투자하고 있기에 누가 승자가 되든 간에 같이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망으로서 26년도에 변동성은 클수록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캐시우드는 내년에 급락으로 인한 개인들의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혁신 기업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준다는 겁니다. 이 캐시우드의 전략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단기 지수 전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5년에서 10년 단위의 장기 혁신 성장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캐시우드는 유망 섹터로는 AI, 로봇, 자율주행, 유전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전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마다 유전자가 조금씩 다 다르기에 같은 약을 먹더라도 효과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별 유전체를 분석해서 개인 맞춤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AI 혁신 섹터와 양자 컴퓨팅 섹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캐시우드가 말하는 미래 성장 섹터 모두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7개 섹터 ETF에 거의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캐시우드는 중간에 큰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캐시우드가 마지막에 말은 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만 수익을 얻는다. 이 말은 평소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기 지수 전망하지 말고 5년 이상 장기로 인내를 가지고 시간에 기대어 투자를 한다면 꼭 성공 투자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월가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가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윌슨은 지수는 오르지만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윌슨의 26년도 핵심 관점을 살펴보면은 내년은 상승장이 맞다. 하지만 종목 간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수 전망으로는 S&P 500이 약 7,800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체감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다 다를 것으로 종목 장세가 된다는 겁니다. 왜 윌슨은 이처럼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 없는 기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AI 관련주라는 이유만으로 오른 종목들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이 논리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즉, 실제 매출과 이익이 중요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순환주도 재평가되는 26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 헬스케어, 인프라 섹터에서 AI와 결합된 정통 기업들도 재평가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일부 빅테크는 과열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즉, 모든 빅테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기업은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윌슨의 전략을 요약하자면 지수는 상승할 것이지만 그러나 ETF나 개별 종목 전략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리스크 관리가 곧 수익으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가의 3명의 내년뷰를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개인 투자자를 위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3단계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현실적인 3단계 전략은 코어, 성장, 방어 이 3가지를 나누어
개인별 투자 성향에 따라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어는 투자의 뼈대 역할을 하는 종목으로서 가장 비중도 크고 평생 투자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장에 해당되는 섹터나 종목은 5년에서 10년 정도 중기 투자로 끌고 가는 섹터를 말하며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판단되면 이 성장에 들어있는 종목은 수익을 실현하는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어는 상기 두 가지 코어와 성장 투자를 끌고 가기 위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 방송에서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7개 섹터를 이 세 가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어에 해당되는 섹터는 제가 가장 큰 비중으로 가장 중요한 섹터라고 말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와 IT 빅테크 섹터, 그리고 S&P 500 모멘텀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개 종목은 평생 투자를 해야 되는 뼈대 같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어에 해당되는 투자의 뼈대에 해당되는 것을 S&P 500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스닥 100을 이 코어 뼈대가 되는 섹터로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배당 섹터를 기본 코어 종목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는 없고 개인별 투자 철학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에 자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걸 투자하던 간에 스스로에게 맞는 포트를 구성할 때 이 평생 투자로 끌고 가고자 하는 코어에 해당되는 종목을 가장 큰 비중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장에 해당되는 5년에서 10년 미만 중기로 투자하는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섹터 중에는 모멘텀 개인에 해당되는 종목과 전력 인프라, 미래혁신, 양자 컴퓨팅,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섹터에는 큰 비중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 각 섹터별로 5에서 10% 정도가 적당한 비중이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려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어에 해당되는 섹터는 퇴직자를 위한 포트 구성에서 말씀드린 현금과 분배 배당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방어 부분을 금이나 채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나 저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과 채권을 비추한다고 했었죠. 단지 현금 20%와 퇴직자를 위한 분배 배당 섹터를 방어 측면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없습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개인별 투자 성향에 따라 세 가지를 우선 어떤 종목으로 선정할 것인지 자기에게 맞는 종목으로 선정하시고 그 다음엔 이걸 적당한 포트 비율로 혼합해서 스스로에게 맞는 포트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직 시간에 기대어 인내를 가지고 투자만 꾸준히 한다면 성공 투자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ETF로 투자하기에 ETF 코어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섹터 운영 원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투자의 뼈대가 되는 종목으로서 평생 투자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비중이 큰 종목으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기 때문에 코어용 ETF는 절대 뉴스를 보고 자주 갈아타기,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아울러 조정 때 코어에 해당되는 ETF 종목을 매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수익난 코어 종목을 줄이고 성장에 해당되는 종목에 몰빵하는 투자 태도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크게 실수하는 문제점입니다. 뭐가 좋다 하면 병동성이 엄청 큰 성장에 해당되는 섹터에 몰빵하는 겁니다. 우리 마니또 가족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 2회 정기적 리밸런싱을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하락 시 비중 유지 또는 추가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수익률 비교 대상은 어제의 나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위에 보면 타인의 수익률 비교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올가미로 조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자는 나와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혹여나 실패해도 코어에 해당되는 섹터는 절대 건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어를 자꾸만 샀다 팔았다 하는데 정말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실패해도 코어에 해당되는 섹터는 절대 건들지 않기입니다. 혹시 갑자기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섹터 중에 코어에 해당되는 반도체나 IT, 빅테크 섹터는 절대 건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그 섹터를 건드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루하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뭔가 익사이팅하고 두근거림이 있다면 뭔가가 투자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반면에 지금 ETF 투자가 지루하게 느껴지시면 그게 성공 투자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코어는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한 자산의 최후 보루라는 겁니다. 즉, 코어는 평생 투자를 위한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이고 성장에 해당되는 섹터는 몇 년만 기간을 두고 투자하는 섹터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주식시장은 폭락도 단순한 직선 상승도 아닌 변동성 속에 우상향 가능성이 크다고 톱니나 캐시우드, 윌슨 이 세 사람은 같으면서도 다른 전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전략을 짜서 투자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포트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인내를 가지고 성공 투자의 길을 동행하고자 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수고하시는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 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